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계절적인 요령보다는 다른 문제로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내원하신 20대 여성 환자분 압출해드리면서 피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왜 날씨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촬영하는 오늘이 4월 중순이에요. 4월 11일이고요. 아니, 11일이 아니죠. 오늘이 15일이고요. 딱 4월 한가운데 되는 날이거든요. 아마 영상을 금방 올려드리기는 할 건데, 지금 아마 다들 미세먼지랑 황사로 고생을 좀 하실 겁니다. 이비인후과에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요즘 거의 오픈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기도 많아지고 비염이나 이런 증상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피부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라서 이렇게 4월달 되면 꽃가루나 황사 영향으로 피부가 뒤집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러지 반응처럼 가렵고 아토피 올라오고 이러면 그게 당연히 이제 꽃가루 영향이나 이런 거 받았겠지 생각하시게 될 텐데, 여드름 같은 경우도 이런 먼지 많아지고 꽃가루 날리고 할 때 분명히 악화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지고 좁쌀 여드름이 생겨서 왔다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보면, 아니 분명히 이거는 날씨가 안 좋아서 생긴 좁쌀 여드름인데 싶은데 환자분은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셔서 우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압출받고 계시는 모델분의 케이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촬영 날짜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꽃가루나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지루피부염뿐만이 아니라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봄철에 꽃가루 날리고 황사 심해졌을 때 여드름이 왜 심해지느냐,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전에도 피지, 얼굴에서 분비되는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지라는 거는 피부 장벽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거든요. 알러지 반응처럼 꼭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도 꽃가루나 이런 황사 먼지에 자극을 받아서 피부가 예민해지면 피부는 보호막을 좀 더 두껍게 해주려고 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늘어난 피지가 이제 정상적인 피부라면 좀 번들거리기는 해도 피부 보호막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모공에서 잘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피부가 예민해져서 각질층이 많이 불안정해져 버린 피부는 피지량이 늘어나도 모공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모공 안에 피지가 쌓이면서 오히려 심하게 좁쌀 여드름으로 올라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피지가 많던 분보다 오히려 평소에는 피지감이 별로 없고 건성이고 건조해요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이런 일들이 좀 더 잘 생기기는 합니다. 여름철 더워서 기름기 많아지는 그 시기에만 여드름이 막 이렇게 악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봄철에 황사 심해지고 할 때도, 꽃가루 날리고 할 때도 여드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좀 당부드립니다. 오늘 내원해주신 모델분의 피부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분 중고등학생 때는 오히려 여드름이 심하지 않으셨대요. 가족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특별히 여드름이 심하시거나 하신 피부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력도 없으시고, 사실 피지가 많은 피부에서 이렇게 보이는 사춘기 시절의 과거력도 없으세요. 이렇게 피부를 봐도 여드름으로 좀 고생을 하셨던 피부는 흉터나 이런 게 남아 있어서 티가 좀 나는데, 이분은 그런 여드름성의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드름으로 고생하셨던 분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3개월 전부터 피부가 뒤집어지셨대요. 그러니까 1월부터 그러셨다라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때 이직을 하셨대요. 직장 옮기면서 이제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계시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출근이 이제 거리가 좀 멀어서 출근 시간이 일러져서 좀 몸이 많이 피곤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피부가 뒤집어지시더래요. 그간 주변 피부과에서 레이저도 받으시고, 그리고
어, 이소티논 같은 먹는 약 치료도 하시고 하셨대요. 근데 증상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나빠지기만 해서, 그래서 치료를 중단을 하시고 복용을 중단하시고 오늘 이렇게 모델 신청해서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압출량이 좀 상당히 있죠. 시야 자체가 엄청 막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씨앗이 뚜렷하게 모양을 이루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압출량이 꽤 있습니다. 증상이 조금 안 좋은 편이세요? 이분이 그냥 일반 환자로 오셨다면 아마 얼굴 한 번 전체적으로 압출하는 데만 세네 번은 나눠서 오시라고 할 만한 정도의 양입니다. 압출량이 지금 사실 좀 많으세요. 오늘은 촬영하는 거니까 최대한 이제 많이 압출은 해드릴 건데 자극이 많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최대한 압출을 해드릴 건데 압출량이 좀 많이 있는 편이신 분이긴 합니다. 이분 피부의 특징은 이렇게 보면 화면으로도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압출하고 나면 굉장히 쉽게 붉어지는 거는 좀 느껴지시죠? 지금 제가 여드름을 잘 보려고 조명을 2개 켜고 이제 압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는 피부가 굉장히 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분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혈관이 아주 잘 비쳐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세혈관이 정말 굉장히 잘 비쳐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압출하면서 커팅을 씨앗이 크지도 않고 피부도 얇아서 커팅을 굉장히 작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출혈이 굉장히 쉽게 발생하는 편이세요. 이렇게 피부가 얇아서 조금만 손을 대도
염증은 피부가 매우 얇은 편이다. 그리고 지금 좁쌀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지성 피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아닙니다. 이 피부 타입은 아마 좁쌀 올라오기 전에는 건조한 것 때문에 좀 고민이셨을 것 같은 피부예요. 그래서 피부 타입만 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절적인 문제로 피부가 꽃가루 영향받고 황사 영향받고 그래서 예민해질 때 오히려 얇고 건조한 피부들이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면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잠깐은 그런 걸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미 1월부터 피부가 뒤집어져 있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빠진 데에는 그런 계절적인 영향을 받긴 하셨을 거예요. 이미 나빠진 피부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데에는 아마 좀 영향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처음 뒤집어진 원인 자체는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자, 보시면 볼 쪽에 지금 엄청 큰 염증이 하나 있죠. 저는 이분이 이거를 손을 안 대고 오신 게 거의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정도로 염증이 되면 엄청 손을 대고 싶거든요. 근데도 잘 참고 내원해 주셨습니다. 자, 염증 압출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염증이 커져 있으면 하나에만 씨앗이 들어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 여기 한 3군데 정도, 4군데 정도 염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압출을 할 때는 그 4군데를 모두 다 커팅을 하고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쪽으로 염증이 다 이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모두 다 기를 내서 한꺼번에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압출 과정에서 농이 안쪽으로 파먹어 들어가 버리기만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커팅을 해주고 압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커팅만 해도 농이 이렇게 올라오죠. 안쪽으로 농이 꽤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커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 커팅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거를 한번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누르기만 하면 염증은 잘 안 나오고 통증이 좀 심합니다. 염증이 된 부분은 조직이 이미 손상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눌려서 벌려준 다음에 부드럽게 눌러주셔서 한 번에 짜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쪽에 덩어리들이 크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 중에
튀어오르네요. 지금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누른 건 아니고요. 염증이 있는 범위 바깥에서부터 조직을 살짝 모아서 끌어올리듯이 눌러준 다음에 가까이 올 때는 천천히 면봉을 굴려서 눌러줍니다. 이게 한 번에 너무 꽉 누르면 오히려 조직이 심하게 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 압출을 했습니다. 꽤 아프셨을 텐데 잘 참아주고 계시네요. 염증은 압출하고 나면 주변으로 좀 부어오르기 때문에 이후에 압출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염증들은 압출 전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압출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정도 크기의 염증은 압출을 잘 해도 아마 자국이 남을 겁니다. 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이요. 보통 이렇게 염증이 커지면 손대는 걸 참지 못하시고 건드렸다가 조직 상태가 매우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입가 쪽으로 압축해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피지량이 아주 많은 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씨앗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4월 15일이니까 1월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면 보통은 굉장히 많이 손을 대셔서 자국이 엄청 많아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화농이 심하게 올라온 부분 일부를 빼고는 손을 안 대고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압출량이 좀 있는데 손을 많이 대시면 오히려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